코로나19 팬데믹, 정말 전 세계를 송두리째 멈춰 세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위기는요, 동시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각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 그 성능을 시험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였던 셈이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전 세계가 똑같은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았는데 왜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더 크게 휘청거리고 어떤 나라는 비교적 잘 버텨냈을까요? 그 경제적 상처의 깊이나 모양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단 말이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거대한 글로벌 실험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각기 다른 복지 모델을 대표하는 네 나라, 바로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노르웨이에 한번 집중해 볼 겁니다. 이 나라들이 어떤 다른 선택을 했고, 그게 또 어떤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나라의 대응 방식이 그냥 급하게 만든 임시방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회보호 시스템,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것의 아주 근본적인 철학에서부터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 나라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명한 사회학자인 예스타 에스팽 안데르센이 제시한 틀을 빌리면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가 바로 각 나라의 선택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과 영국이 대표하는 자유주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바로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이에요.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복지는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부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독일 같은 나라들이 속한 보수주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 목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사회적 안정과 현상 유지에 있어요. 그래서 주로 고용보험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낸 기여금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직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제도가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입니다. 이건 뭐 딱 들어도 아시겠죠?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죠. 시장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모델은 개인의 책임을, 노르웨이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모든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요. 그 중간에 독일의 보수주의 모델은 개인이 속한 직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는 거죠. 이 철학의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차이가 팬데믹이라는 위기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의 차이로 나타났을까요? 팬데믹이 터졌을 때 각 나라의 선택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갈렸습니다. 바로 일자리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특히 독일과 미국은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정반대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독일은 단축 근로제라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사람 자르지 마세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면 그 줄어든 월급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대신 채워줄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케어스 액트라는 법을 통해서 일단 해고된 건 어쩔 수 없고 대신 그분들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직접 도둑한 실업수당이랑 현금을 드릴게요 하는 식이었죠. 이걸 비유하자면 차가 고장나기 전에 계속 달리도록 기름값을 대준 독일과 차가 일단 멈춰선 뒤에 택시비를 쥐어준 미국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슬라이드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0년 4월 단 한 달 동안 독일에서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이 단축 근로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독일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꼴이에요. 어떻게든 고용관계를 끊지 않으려는 독일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반면에 미국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돈을 썼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1인당 1,2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을 그냥 계좌에 바로 꽂아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600달러라는 정말 파격적인 연방 실업수당까지 추가로 줬습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실직한 노동자의 소득을 직접 지켜주는 데 집중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전략.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지금부터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그 결과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어느 나라든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고용 유지를 택한 독일도 물론 힘들었지만 대량 해고의 길을 간 미국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수준이었어요. 정책의 선택이 실제 고용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 표를 보면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세 나라 모두에서 아주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미국에서는 무려 40%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로 청년층이나 음식, 숙박업처럼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직종의 타격이 유독 컸죠. 결국 어떤 복지 모델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맞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에요. 전통적인 자유주의 모델 국가인 영국이 이례적으로 독일처럼 대규모 고용유지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정책이 쉬세션이라고 불리는 여성 대량 실업 사태를 막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쉬세션은 여성 쉬와 경기 침체 리세션을 합친 신조어인데요.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의 이념을 넘어서는 과감한 정책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현실 세계의 정책 실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위기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핵심 교훈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독일과 영국식의 고용 유지 제도는 대량 실업을 막는 데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인 일자리를 연명시키는 거 아니냐는 논쟁도 있죠. 둘째,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은 기존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고요. 셋째, 원격 근무가 가능했느냐 아니냐가 충격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식의 파격적인 소득 지원은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는 건 막아줬지만 일자리 자체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시장과의 단절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번 팬데믹은 모든 복지 모델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힘을 믿었던 나라들조차도 위기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했지만 동시에 모두가 자신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시험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합니다. 이 값비싼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사람을 지키는 것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은 어디쯤일까요? 피할 수 없는 다음 위기 앞에서 더 단단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안전망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이제는 깊이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